안녕하세요. 드디어 2027 수능 특강 한국지리 강의가 오픈되었습니다.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2027 수능 특강 한국지리,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기도 한 강의인데요.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수능 체제가 변화하면서 한국지리로 보는 수능은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당연히 한국지리 수능 특강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과목,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강의로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이 한국지리 라스트 댄스를 함께한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 다 쏟아내면서 최고의 강의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많은 것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수능 특강 한국지리 강의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일단 지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리, 한자론 이렇게 씁니다. 땅지자에 이치리자를 쓰는데요. 항상 수업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지리는 어떤 과목일까요? 풍수지리요. 땅 공부하는 과목 아닌가요? 나라 이름 외우는 과목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리라는 과목을 사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목인지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땅 지자를 사용하지만 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치리자입니다. 저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그거를 공부하는 과목이 지리예요. 지형이 다르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기후가 다르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겠죠. 땅의 조건에 따라 사람들의 살고 있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지형을 배우고 기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형과 기후에 따라 사람들이 땅에 펼쳐놓는 모습도 달라지게 되겠죠. 산업이 달라지고 교통이 달라지고 인구가 달라집니다. 그런 인간들이 지표면에 펼쳐놓은 다양한 모습들을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지표면에 펼쳐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과목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지리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인데요.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특히나 문과 계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이 과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양이 많아요. 지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no problem.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과학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 딸딸딸 외우는 과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차근차근 기본적인 원리부터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과목이란 얘기예요. 게다가 그 과학적인 내용이라는 게 물화생지 배우는 친구들이 보면은 이게 과학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쉬운 수준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절대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원리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 양이 많다? 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암기한 것들은 잘 까먹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통해 이해한 것들은 머릿속에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N회차 반복해서 복습을 하게 되면은 복습할 양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은 양도 상대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과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지리라고 얘기했었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차는 보성, 임금님표, 이천쌀, 비빔밥, 전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알고 있는 내용들,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내용들이 실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 중에 알고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리 공부하는 친구들 항상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도 다 외워야 되나요? 알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신학기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 이름 다 외우나요? 아닙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딸딸딸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많은 지역들이 등장하게 되고 지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주 보다 보면 한국지리 공부할 때마다 옆에 지도 펼쳐놓고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과목 바로 지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 강의를 클릭한 친구들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연계교재 공부하기 위한 수능 선택자들, 또 내신 만점을 위해서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이 수능 특강이란 교재는 어떤 친구에게는 수능 만점을 위한 연계 교재이면서 어떤 친구에게는 내신 만점을 위한 수업 교재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아마
2, 3학년 한국지리 내신을 대비한 학생들 아마 2학년은 거의 없겠죠. 없겠죠. 그리고 수능 한국지리 선택자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항상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선생님,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중에 뭐 들어야 되나요? 자, 두 강의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개념은 개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강으로. 수능 특강은 강의 수는 조금 더 많지만 여기에는 문제풀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개념을 공부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문제통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능 개념은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1등급일 거잖아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어떤 강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수능 개념이든 수능 특강이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내용들 구성해 놓았거든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수능을 선택하는 친구들이라면은 가급적 수능 개념 한국지리 시각적 사고를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개념이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수능 특강 한국지리 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50분으로 40강 구성해 놓았고요. 개념편과 문제풀이편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만약 내가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다 그러면은 문제풀이편만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개념편을 통해서 한번 복습한 다음에 문제풀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문제풀이편을 수강하시는 학생들은 저와 함께 문제풀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나서 저와 함께 문제풀이의 방향성을 살펴보거나 이 문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석하면 더욱더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확인하는 차원에서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강 동안 모든 문항을 풀이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항상 강의의 말미에는 기선제압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동안 출제되었던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그리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왔던 좋은 선지를 모아 놓았습니다. 직접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잘 공부했는지, 내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직접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드릴 테니까요.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이유까지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복습할 때 그리고 키워드 파악할 때 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 파악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추천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제 강의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수능 개념 강의의 제목이 한국지리 시각적 사고입니다. 비주얼 띵킹이라고 얘기하고요.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눈으로 담고 머리로 이해하는.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연지리의 화산지형 파트에서 칼데라호가 나옵니다. 지하에 부글부글 끓고 있던 마그마가 뽕 하고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지표면에 올라와서 굳어버리면은 화산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마그마가 있던 공간은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있던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화산체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래가 텅 비어 있는데 위에 무거운 화산체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화산의 무게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커다란 분지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칼데라 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만들어지는데 걔가 바로 칼데라호예요. 우리나라에는 백두산의 천지가 있습니다. 자연지리에서는 다양한 지형의 형성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드릴 겁니다. 인문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또 쉽게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전력 파트에서 양수직 발전이 나오거든요. 양수직 발전은 상부와 하부에 두 개의 저수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상부 저수지에서 물을 터널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터빈을 돌려요.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이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부 저수지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얘를 다시 끌어올려! 다시 또 낮에 떨어뜨려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물로 상대적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양수직 발전입니다. 글로만 봤을 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그림으로 최대한 쉽게 표현해 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면서 좋은 점수 얻는데 가장 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의 선택한 친구들 누군가에게는 수능 만점을 위한 첫 번째 연계교재, 내신 만점을 위한 수업 교재. 하지만 목표는 똑같을 겁니다. 수능 만점 또는 내신 만점이 되겠죠. 수능 만점 또는 내신 만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강의, 가장 좋은 강의, 가장 알찬 강의가 바로 2027 수능 특강 한국지리입니다. 저는
좋은 내용 준비해서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 지금 시작합니다. 1강에서 만나요. 안녕!